선영, 새벽에 꾼 꿈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이거는 돋보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물감이 왜 묻냐면 보통 손가락에 이렇게 붓을 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붓을 이제 이렇게 끼거나 아니면 그리다가 낄 때 보통 묻는 것 같아. 이렇게 붓을 떼거나 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감이 묻는데, 요거는 제 시야를 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냅두려고요. 먼지만 좀 털고. 근데 그때 맞춘 이 돋보기가 도움이 참 많이 되고 있어요. 좀 섬세한 부분 할 때 확실히 초점이 맞아야 붓질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예전에 보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붓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옷에다가 옷에다가 이렇게 닦는 이유가 있어요. 옷하고 여기 가죽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물감을 닦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시간을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크릴이라서 빨리 마르기 때문에 여기 특히 이제 작은 꽃이나 별 그릴 때가 더 그런데,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별을 그릴 때, 뭐 이런 거 작은 거 그릴 때 여기도 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자리 좀 잡아야 되겠네. 이런 거 요 작은 별 같은 거 그릴 때 이거 칼로 그리거든요. 그 별 끝을 만들 만한 붓이 없어요. 그래서 칼끝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칼날에다가 테이프를 감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으로 점을 딱 찍어 놓고 오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칼끝으로. 근데 그게 물감 양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 약간 속도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찍어서 안 될 때도 있고, 두 번 찍어야만이 별 모양이 나올 때가 있고, 물감이 그만큼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름을 그리는데, 꿈 얘기한다 그랬지. 구름을 그리는데 구름 표정이 참 예쁘게 나와가지고 재밌게 나와서 막 웃는 표정, 구름도 다 표정이 있어요. 표정. 그리고 아무튼 곡선이 안 나오는 거 수리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 두 번, 세 번. 꿈은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SF 꿈은 중력에 의해서 다가오는 큰 혜성이 있는데, 그 혜성이 지구의 중력장을 뒤틀리면서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거, 그런 꿈이었는데, SF 보통 꿈 꾸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영화를 제가 봐요. 근데 정말 꿈인 줄 몰라요. 그 영화를 볼 때는 제가 참여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꿈은 이제 제가 참여한 건 아니었는데, 배경은 중동이고 주인공이 여성인데 좀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그 남녀 차별이 심하잖아요, 중동에. 그런데 노동자인데, 그 여자가 노동자인데 마치 그 김만덕처럼 노동자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정치혁명으로 권력을 잡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만 잘 짜면은, 이제 지금 꿈은 좀 많이 까먹어 버렸으니까 재밌는 영화가 되겠다 싶었어요. 드라마틱하니까 중동 지역에서 여자가 권력을 잡는다. 그것만으로도 괜찮겠다 싶은 시나리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 막 영화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제가 봤던 것의 조합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새로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쩌면 미래에서 온 영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꿈을 또 꿨는데 그 꿈을 보통 몇 시에 꾸냐면 이제 제가 한 2시 반, 3시에 일어나니까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꿈은 길게 느껴지지만 인셉션하고 똑같이 길게 느껴지지만 실은 짧대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 만에 1시간짜리 꿈을 꾸는 거죠. 인셉션에서 그가 나와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쩌면 2시 35분에 꿈을 다 꿨는데 제가 2시 45분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니까 꿈속에서는.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은 구름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 막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똑같이 비슷하게 또 그게 또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땅속에 아니라 땅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마치 조선시대 정도의 느낌이고 한복을 사람들이 입고 있고 그런데 20-30m짜리 큰 벽화를 A4나 엽서만한 크기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염소 4마리를 찾으시오. 이게 게임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돋보기 같은 걸로 이 염소를 찾는 거야. 제가 찾는데 그 게임 진행자가 자기도 3마리밖에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소를 찾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막 이게 염소인가 하는데 말이고 말, 소, 개 막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이렇게 쫙 들판이 있고 이렇게 구름 위에는 또 하늘나라가 있고. 근데 이제 꿈속에서 야 그림 정말 잘 그렸다. 시간 오래 걸렸겠다. 마치 막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당 벽화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이 엄청 많고 근데 그보다는 자연 약간 이상향의 마을 같은 거예요. 무릉도원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막 동물들이 풀 뜯고 있는데 게임이 염소 4마리 찾기야. 못 찾았어. 저도 3마리밖에 못 찾았어요. 한 마리가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2가지 꿈이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고 그 그림은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무릉도원 같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미래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물병자의 시대 미래의 우리의 그 유토피아라는 것은 어쩌면 차원이 겹쳐지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원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영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예전에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하고 인간이 이렇게 교류를 하듯이 그런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영화 세계일 수도 있어요. 춘포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은 미륵산하고 영화산이 보여요. 미륵산이 있고 오른쪽에 영화산이 있고 밑에 보면 이제 김제의 금산사가 있는 모악산이 보이고. 그래서 그 과거의 그런 수많은 예언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공지능 시대랑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이제 압도하게 됐을 때 인간은 그럼 어디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부리는 존재로서 지속해서 자기의 그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 인간의 그걸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영적 각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마치 이런 거죠. 신께서 능력을 이렇게 잠궈놨다가 때가 되면 인간들한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발달했으니까 인간들도 조금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좋겠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의 이 인공지능의 상황이 그런 과거의 예언들이라던가 또는 좀 약간 서양 별자리 문화에서 나오는 뭐 물병자의 시대 이런 뉴에이지 서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들이랑 자꾸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겹쳐지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만 좀 수다하고요. 좀 마무리를 저 이아스에 가지고 나갈 것들을 좀 벼락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하고 내일은 기린화실에 가서 또 벼락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고 포기할 거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완성할 건 완성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구름을 그리면서 꽃행성에 이제 그 부관법, 원근법을 좀 더 주고 하면서 근데 아무튼 구름의 표정이 참 저는 재밌어요. 마음에 들고 구름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구름하고 그야말로 신선의 세계가 돼버렸는데 최근에 그 영향을 받았는지 신선의 세계가 돼버렸어 그림이. 써님.